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도덕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원래 이제 원격 수업이 아니고 대면 수업 계획은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를 풀어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나 문제를 풀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이론 수업으로 정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시험 대비도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시험 범위가 도덕 1 교과서 중에서는 첫 번째 큰 중단원인 도덕적인 삶,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인 도덕적인 행동 이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도덕 1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중단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먼저 도덕적인 삶의 단어는 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많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덕적인 삶은 교과서 맨 앞단원에 나오는 단원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단원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부했었죠. 기억나나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의 특성 중에서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 사람은, 그리고 도구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유희적 존재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유희적 존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놀이를 만들어서 놀이할 줄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사람다움의 핵심은 결국엔 도덕성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나온 게 도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입니다. 이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도덕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리고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도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 그리고 도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덕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나의 마음의 명령이라는 거고, 양심은 우리가 자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잘못했을 때에는 죄책감과 그리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필요성, 도덕은 왜 필요하냐면 사람다운 삶의 바탕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세 번째 단원인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선생님이 프린트로 정리해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나에게도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 도덕적인 행동이. 자, 이거는 어떤 학자도 이야기했죠? 네, 바로 벤담.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벤담의 이야기도 한번 보았고, 그리고 벤담과는 좀 아예 그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칸트입니다. 칸트는 벤담이 이제 결과론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칸트는 결과론자가 아니라 동기론자입니다.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의 선악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칸트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게끔 했던 그 동기이다. 어떤 행동이 옳냐면 어떤 동기로부터 한 행동만이 옳은 행동이냐면 바로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만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게 칸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가 옳은 행동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성을 가지고 나의 양심의 명령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따르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의무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였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모두 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아주 옳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용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중용의 덕은 우리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용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 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중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용감한 사람이다 하면은 우리는 겁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용감한 사람은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정도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만이 중용을 지닌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그 적절한 중간점을 가진 게 바로 중용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중용은 어떤 산술적인 중간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어떤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의 내용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1단원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었죠. 자, 기억이 나나요? 바로 맹자, 그리고 순자, 고자입니다. 사실 고자는 그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현실 속에서는 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게 고자의 주장이었고,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순자는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예로
앞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순자의 주장입니다. 맹자는 인간은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때는 인간만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맹자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도덕적인 행동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만 보고 정리를 하기 쉬운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성악설, 성선설, 그리고 성무선악설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없고 프린트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원격 수업 할 때 올렸던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단원들은 교과서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 그 지문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도덕적인 행동 단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겠습니다.